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이야기할 때 일단 손흥민 선수가 미끼 역할을 많이 한다 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뭐 최전방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왼쪽 측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에만 좀 집중을 하고 좀 만들어주는 플레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미끼 역할을 하고 다른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왜 이러한 역할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이러한 광범위하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이러한 역할은 이제 원톱으로 나올 때나 아니면 뭐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나 이제 그 팀의 이제 에이스 선수들이 보통 이런 플레이를 많이들 수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메시나 호날두, 그런 이제 완전 에이스 최고의 선수들도 미끼의 역할을 하면서 동료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리버풀의 살라 같은 선수들도 살라가 가장 잘하는 게 동료 선수한테 공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각 팀의 에이스들은 원래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선 자원이 아니라 조금 더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은 이선 자원들의 조금 더 플레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변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본인의 플레이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해리 케인이 떠나기 전에는 해리 케인이 끌어당기면 손흥민 선수가 침투한다,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리 케인이 없다 보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로 바뀐 거겠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떤 플레이를 최근에 많이 보여주냐면, 이제 토트넘이 후방에서부터 짧은 빌드업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전방에서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할 때가 많죠. 그럼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부터도 이제 오프 더 볼 플레이를 통해서 동료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가 라인이 올라오니까 그냥 뛰어나가고 손흥민한테 패스가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냥 롱패스가 뻥 차면 당연히 상대 팀들도 뒤로 빠지면서 이 롱패스에 대처하기가 매우 쉬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토트넘은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풀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조금 더 정확도 높은 스루 패스가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최전방 공격수가 계속 미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중계 화면에서는 잘 안 보여요. 중계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계속 앞으로 뛰어나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뛰어들어갈 때 볼이 안 온다 하더라도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 치게 만들죠. 이게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 뒷걸음질 치게 만들면 이때 요 라인 사이에서 메디슨이라던가 아니면 뭐 안쪽으로 들어오는 쿨루셉스키라던가 혹은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 뭐 사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상대가 비워둔 이 공간, 압박을 했을 때 이제 틈이 생기면 이 공간에서 볼을 잡죠. 그럼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뭐 베르너라던가 뭐 히샬리송이라던가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에게 수비가 끌려가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결과적으로 좋은 공간이 나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었다가 이 안쪽으로 선수들이 들어오기가 여의치 않으면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내려오죠. 그 여기서 이제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본인에게 달라붙으면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이런 플레이에 집중할 때가 최근 들어서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난 맨시티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뛰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그냥 맨시티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워커를 본인에게 끌려 나오게끔 이제 약간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토트넘의 전술이 미드필더가 엄청 많은 전술이었잖아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면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상대가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뛰어간다, 이거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지만 손흥민이 내려왔을 때 미드필더가 뒤쪽에 있다가 이선 침투를 들어간다. 그리고 이 선수가 벤탄쿠르였어요. 벤탄쿠르가 침투한다는 생각을 상대가 손흥민이 침투한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벤탄쿠르에게 측면에서 이제 반더벤이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벤탄쿠르를 보고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손흥민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벤탄쿠르가 뛰어들어갈 때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워커를 본인에게 끌어당겨 놨으니까 아무리 스피드가 빠른 워커라도 방향을 바꿔서 뛰어나가지만 벤탄쿠르의 움직임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갈 때 완벽하게 상대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토트넘에서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메디슨이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들어가니까 여기서 압박을 뚫고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뛰어나가고 있다가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 치니까 그 순간 본인이 다시 내려와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공간이 많이 열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려와서 볼을 잡을 때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손흥민에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니까. 그러면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측면에 있던 선수 한 명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럼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측면 지역에서 이번에는 클루셉스키가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클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프로세스가 토트넘 내에서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얘기할 때 손흥민 선수가 축구 도사 같은 플레이를 이제는 습득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이 오프 더 볼 플레이에 흔히 말하는 이제 미끼 역할을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박스 안으로 컵백이 들어올 때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토트넘의 전술 중에 하나가 라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정말 가운데에 밀집해 있는 전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중앙에 밀집하고 그 순간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를 끌어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손흥민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컵백을 받아서 득점을 만든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컵백이 들어온다. 손흥민이 뛰어들어가 득점. 이것도 가능하지만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상대 수비가 붙으면서 손흥민이 오히려 미끼의 역할을 하고 이때 2차, 3차로 들어오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에게 기회가 나면서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겠죠. 이제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볼을 잡고 있고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특이하게도 로메로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 무너뜨리는 순간 측면에서 로메로가 컵백을 주잖아요. 근데 컵백을 줄 때 측면에 있었던 손흥민이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가운데 지역으로 쏠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메로가 뛰어들어오는 손흥민이 아니라 뒤로 패스를 꺾어주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이 수비를 앞으로 집중시켜주면서 뒷공간에 공간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꺾어줬을 때 뒤에서 달려 들어오던 사르가 로메로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득점이 안 됐지만 손흥민 선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 큰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 미끼 역할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니까 공간만 만들어주면 사실은 토트넘 전체적으로는 득점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주변 선수에게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서 상대 수비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손흥민에게도 결과적으로 공간이 새롭게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으로 이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 수비수들이 비어있는 좋은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에 있는 공격수에게 또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이 공격수가 슈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2차적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오면서 이 공간에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면이 사실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라의 득점 장면이라던가 메시의 득점 장면, 이 스페셜 같은 걸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살라나 메시 같은 선수들이 미끼 역할을 하면서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좋은 공간에 있는 이제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주고 그때 수비가 그 선수에게 달라붙으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득점 만드는 이런 패턴 플레이가 팀의 에이스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장면이 딱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갈 때 측면에서 베르너가 뛰어갔거든요. 근데 빠르게 패스를 안 줬어요.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본인에게 수비가 달라붙을 수 있도록 약간 시간을 법니다. 그 다음에 뛰어나가는 베르너에게 패스를 찔러주거든요. 그러니까 베르너가 정말 좋은 공간에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죠. 한눈에 봐도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가 많이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베르너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베르너가 측면 지역에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는데 아무래도 베르너가 좋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모두 베르너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위협 지역이 아니라 베르너가 위협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손흥민에게 여유로운 지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가 정작 올라올 때 여기서도 보시면 앞 공간으로 브레넌 존슨이 또 공간을 활용하게 뛰어가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베르너에게도 쏠리고 그리고 브레넌 존슨에게도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는 손흥민을 놓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뒤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받아서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손흥민이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모습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이상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장면, 그리고 손흥민의 미끼 역할이 이제 팀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흔히 말하는 미끼 역할, 손흥민이 미끼이기 때문에 감독이 사실은 손흥민에게 잘못된 전략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역할은 에이스들이 맡는 역할, 특히나 공격에서의 에이스들은 이런 역할을 맡을 때 팀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이러한 역할을 팀이 원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에이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해리 케인이 떠난 다음에 더욱더 이제 이런 미끼 역할을 많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토트넘에서 영향력이 그만큼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